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은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은열 의원입니다. 대탕평, 대화합, 100% 국민 행복 시대를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걸었던 우리의 희망은 4년이 지난 이 순간 절망으로 변하고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우리의 자부심은 산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대로 추락하여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직장다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의 숫자는 날로 늘어 월 150만 원 정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8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문제는 결혼 포기, 출산 포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자식들 뒷바라지 때문에 부모 세대의 삶의 질 또한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최우선 정책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나오시죠. 오후 내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가벼운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탄핵 정국의 주요 원인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께서는? 네, 지금 그것은 물론 앞으로 수사 결과라든가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로 보면은 부당하게 그 대기업에게 사업을 하도록 출연을 하도록 한 것으로 지금 그것이 제기된 문제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 뿌리는 정경유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독버섯 같은 정경유착이 왜 근절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물론 과거의 산물이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의 관행이 아직 개선이 완전히 되지 않은 것이 남은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작년 말 국회 답변 때 이런 것이 이제 절대로 생겨서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도 있고 제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약점이 정권이나 정치권의 발목으로 잡혀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기업 회장을 불러 약점을 들이대고 정부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 돈 좀 내시오 하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재벌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걸고 노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당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 중에 다중대표 소송제, 집중투표제 등은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정치권으로부터 기업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몇 가지 다중대표 소송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가지는 그 취지와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기업의 지배권을 과도하게 공격하는 세력에 대한 또 방어 기제가 약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많이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기업들의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의 문제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사회이사들의 역할이 많이 확대가 되었고 또 이제 그것이 주요 결정은 결국 이제 총회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그래도
그 이사회 같은 것이 그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소망했던 바와 같은 수준에 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래전에 기업 지배구조 모범 기준을 쓴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법 개정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게 이제 집중 투표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집중 투표제가 도입이 되어 해치펀드 같은 회사가 추천한 사회사가 이사에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번에 청와대의 무리한 요구를 그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대주주의 전횡을 적절히 감시하는 이사가 이사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지금과 같은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법 개정안을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을 살리는 법이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벌은 정부와 결탁하여 여러 특혜 속에 경제를 주도했고 반대급부로 권력의 준조세를 납부하는 먹이사슬로 얽혀 있습니다. 이 유착을 끝내고 이제 대기업도 법의 지배를 받게 하여 정경유착, 편법 승계, 불공정 거래 관행, 기술 탈취의 악습에서 탈피만 한다면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도 쉽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임금 구조조정과 기득권층의 양보를 전제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때 질문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하면 병상에 누워있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2천억 원의 현금 배당을 받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아니,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물론 뭐 이제 그 현금 배당이라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반대급부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지요. 예. 본 의원은 만약 이건희 회장께서 그 2천억을 회사에 반납하면 연봉 4천만 원짜리 정규직 일자리를 5천 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부총리께서 직접 삼성에 이런 건의해 보실 용이 없나요? 예, 의원님, 이게 이제 삼성이라는 말하자면 사기업에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회 분위기도 있고, 제가 뭐 그 배당과 임금 체계를 직접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배당을 좀 어떻게 줄이고, 줄인다기보다는 배당의 비중을 좀 낮추고, 그것을 임금으로 하는 그 기업소득 환류세제 같은 것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이고, 그와 같은 제도에 의해서 정부가 해결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뭐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법은 지키되 우리 사회가 지금 제일 청년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 입장에서 보면 2천억 현금 배당을 받으나 받지 않으나 그분 삶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어떤 형식으로든 기득권층의 전향적인 양보 없이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기업 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일자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것은 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납품가 부당이나 일감 몰아주기 관행만 개선되어도 중소기업 적정 이윤의 보장을 통해서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수준이 올라갈 것이고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호도가 높아질 겁니다. 대기업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제도 뒤에 숨어 면죄부를 받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 전속 고발권 폐지 문제는 이게 이제 또 그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측면은 있는 반면에 고발이 이른바 이제 고발이 남발되는 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기업 경영 부담의 증가로 갈 것이고, 또 이게 그 위법성 판단의 어려움 이런 문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데, 다만 이 문제가 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만 그 고발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실제로 현실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고발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라면은, 그것은 현재 저희가 그 요청의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국회에서 앞으로 논의를 하시겠지만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지켜야 되지 않아요? 예, 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 기존의 일자리가 700만 개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200만 개 정도 생긴다고 이런 보고서 보셨죠? 예, 예, 작년. 예, 우리 정부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뭐 이것이 이제 미래의 물결, 아직까지도 미래의 물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지원책도 마련하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과연 그 집중할 수 있는 산업 부분인가 해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작년에 이미 그런 산업 부문도 이렇게 지정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지원이 있는데, 이게 또 지원과 더불어 또 불가피한 규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은혜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그 여러 가지 최 의원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송 의원님이 지적하셨군요. 하여튼 뭐 규제가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좀 컨트롤 타워도 만들고, 그래서 지원이 지원답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 다보스 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건 기업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기존 규제 체계로부터 특혜를 받고 자란 대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을 허용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경쟁 생태계를 조성하여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IT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를 금융산업, 인공지능, 의료산업,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여 우수한 인재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부총리께서 생각하십니까? 물론 흔히 이제 혁신의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많이 없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세계적인 기업들은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로 그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에서는 혁신 기업이 스타트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그래요. 그게 이제 방금 부총리 지적하신 대로 이런 규제 그런 때문이겠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규제 체계를 보면은 무엇이 도래할지 알 수 없는 미래 상황인데 열거주의 방식의 규제를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이 규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환경, 인권, 안전, 공정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의 규제 체계를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께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창업자에 한해서
차등 의결권 제도를 허용하고 창업 기업에 우수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스탁옵션 제도를 정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우선 이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우수 인재를 유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차등 의결권 제도가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좀 양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경영권 방어나 문제가 또 결국은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또 지배주주 견제 뭐 이런 문제 이게 서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창업자 입장에서 분명히 안정적인 경영이 이제 가능한데 반면에 이제 앞으로 그것이 좀 커지면은 그 또 주주의 감시 문제는 또 좀 약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요거를 하여튼 잘 살펴보고요. 이것을 좀 잘 신중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한테까지 확대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창업자한테 일정 규모로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게 창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규제 완화냐 강화냐를 따지는 규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단순하고 획일적인 관점부터 혁신해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 지배구조 개선, 공정경쟁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소비자 보호 정치가 마련되고 사회 안전망이 갖추어진다면 우리 정치권도 고도 성장기에 가졌던 규제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규제개혁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4차 혁명에 대입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다 많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근의 정치 경제 상황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을 우리의 미래 주역들인 젊은이들에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의 청년 여러분, 얼마나 하루하루가 살기 어렵습니까? 오랜 기간 학교에서 여러분을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사회의 선배로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졸업 후 3, 4년씩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심한 자괴감과 자책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청년 여러분, 좌절하고 방황만 하기에는 여러분의 젊음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사회 현상에 대해 너무 방관하고 무관심했던 여러분 선배들의 전철을 결코 밟지 마십시오. 무관심과 냉소가 결코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미래는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치의 계절을 맞아 대탕평 대화학 같은 수상적이고 현란한 구호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심으로 청년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수요자, 실질적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날 수 있도록 경제신과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준비가 중도자를 선발하는 데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한 사람으로 비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정치 행동을 주도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